오늘부터 이제 연소와 소화 단원에 이제 들어가는데, 연소란 것은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연소. 어떤 내용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연소란 거는 탄다는 거예요. 쉽게, 진짜 정말 쉽게 간단하게 보면 불에 탄다 라는 걸 의미하고, 실제로 불에 타는 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연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가장 딱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불에 탄다 라는 걸 연소라고 할 수 있어요. 소화는 뭘까요? 불을 끄는 것. 음식 먹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것도 소화지만, 여기서 소화라는 거는 불을 끄는 거, 불이 꺼지는 거, 이렇게 의미를 크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연소와 소화는 사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현상,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포함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이해만 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나오죠? 여기 나오죠? 이 물질이 나타날 때 탄다, 이 탄다는 것 자체가, 물질이 탄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연소를 의미합니다. 연소. 그래서 불이 나는 거, 이거 연소하는 거를 물질이 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연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뭐 굳이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차근차근 하나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불을 붙입니까? 초에 불을 붙이는 거는 이제 침지에 불이 타는 모습도 잘 보이고, 불이 너무 크지 않아서 위험도 다른 불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고, 거기다가 초가 녹는 동안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는데 불꽃의 모양과 색깔 밝게요. 여러분, 초의 불꽃 색깔 무슨 색입니까? 뭐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기가 봤던 초의 불꽃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그렇게 각자 다른 색으로 보였는지, 또 때로는 이런 색이었다가 때로는 왜 저런 색인지 한번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알아볼 거예요. 자, 불꽃은 모양은 위아래로 길쭉하고, 여기 보세요. 위아래로 길쭉합니까? 네, 길쭉하고, 색깔은 노란색, 붉은색이다 라고 나오죠. 파란색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잘 안 보이느냐? 파란색은 보통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여기 부분에 아주 작게 보여요. 실제로 보는 게 오히려 잘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자, 플러스 파란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파란색은 거의 보인다 안 보인다? 초에서는 잘 안 보인다. 자, 오히려 파란색은 어디서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스레인지 쓰는 집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인덕션이나 이제 전기레인지 쓰는 집은 그걸 잘 보기가 힘들지만, 가스레인지 또는 야외에서 그렇게 가스레인지 켤 때 볼 수 있겠죠. 또는 알콜 램프라고도 마찬가지고. 알콜 램프도 근데 초하고 비슷해서 파란색은 보기가 힘들어요. 자, 모양은 길쭉하고 위아래로 길쭉하고, 색깔은 노란색, 붉은색이다. 파란색도 보이죠.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윗부분은 밝고 아랫부분은 윗부분보다 어둡다라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를 살펴보냐면 여기를 살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더 확대를 해서, 자, 보면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또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으로 둬보자. 1번, 2번 두 개 크게 한 걸로 합시다.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디가 더 밝습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더 밝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윗부분은 밝고 아랫부분은 어떻다? 어둡다. 말로 들으면 헷갈릴 수 있지만 그림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불꽃의 위치에 따라 밝기가 다르다. 여기가 밝고 점점 어떻게 된다고? 어두워져 가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는 거. 자,
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란 뭐냐면 초를 이렇게 불을 붙여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초의 모양, 혹시 이거 초 오랫동안 켜져 있는 거 본 적 있는 친구? 나중에 어떻게 돼, 초가? 녹아내리죠. 그래서 이렇게 녹아내리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이 어떻게 돼요? 안에가 이렇게 파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본 적이 있네요, 여러분들. 요즘 못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봤구나. 자, 시간에 따라 보면은 초가 녹아 촛농이 흘러내린다. 촛농은 초가 이렇게 녹아서 뭐처럼 보여요? 물처럼 보이는 거 있죠? 여기 특히 여기 이렇게 많이 쌓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촛농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땐 물 같은데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바로 어떻게 되면 굳어버려요. 초의 이 하얀 부분 있지? 이게 녹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식히면은 다시 바로 얘처럼 하얘집니다. 본 적 있는 친구? 꽤나 많이 봤네요. 자, 두 번째, 흘러내린 촛농이 굳어 고체가 된다.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는 사실 바닥에 떨어지는 거는 사람이 직접 잡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잘 안 떨어집니다. 그냥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촛농이 여기서 녹아가지고 이런 데로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서 굳어. 여기서 굳거나 많이 굳은 데는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서 굳습니다. 이 촛농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타는 거는 어디에서 재료가 나온 걸까? 원료가 뭘까요? 이 불꽃의 원료는 어디 있을까? 타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자동차도 기름이나 연료가 있고 이 초에는 연료가 뭘까요? 연료, 산소는 불을 태우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걸 모르더라고. 연료는 바로 이 초 전체입니다. 이 초 전체가 휘발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에. 이게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휘발유야. 그럼 불꽃에 들어가는 원료가 뭐라고요? 연료가? 이 초예요. 그러면 이 초가 녹으면서 불꽃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불이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이 초에 이렇게. 왜 어떻게 가냐? 이게 심지가 이렇게 있어요. 초에 보면 초는 심지예요. 이렇게 심지가 있는데 이 초 여기 주변이 녹아가지고 심지를 타고 흡수가 돼서 이 심지 끝에서 그 연료가 돼서 이렇게 타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신기한 얘기 듣듯이 들어가지고 처음 들어보니 이 얘기를? 책 좀 읽자 얘들아. 책을 너무 안 읽은 것 같아 너희들. 이거 책 조금만 읽어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면 연료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이렇게 녹아서 짧아지겠죠. 나중에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아래 봅시다. 불꽃의 아랫부분이나 옆부분보다 어디가 뜨겁다? 윗부분. 자, 제일 뜨거운 데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제일 뜨겁다? 1번이 제일 뜨겁다. 자, 이거, 자, 초에 손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뜨거운 불 옆에 있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 따뜻해지죠? 자, 이거 따뜻하다고 해서 그거 잡으면 돼. 네. 큰일 나요. 화상 입어요. 자, 여기 한번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책 보면서 빨간색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책에 시작. 뜨거운 공기는 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불꽃의 아래 부분이나 옆 부분보다 윗부분이 더 뜨겁습니다. 네, 자 보세요. 공기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 뜨거우면 올라가려고 하고, 뜨거운 공기는 찬 공기는 내려오려고 해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여기는 지금 뜨거워, 차가워? 뜨거우니까 여기 공기는,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려고 해서 위쪽이 제일 뜨겁겠죠. 찬 공기는 여기 있던 공기가 차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는 온도가 어때요?
여기보다는 위보다는 온도가 어때요? 아래가 낮다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면 항상 얘기하세요. 이해 못하는데 지금 이해하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된다. 응? 자, 심지와 심지 근처 변화. 심지는 이 불꽃 안에 있는 이렇게 끈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게 이 안까지 다 있어요. 심지 윗부분은 무슨 색? 아랫부분은? 근데 사실은 어떻냐면요. 이게 타는 중간에 봐서 그렇지 원래 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심지가 있는데 이거 처음에는 흰색입니다. 아예 처음 만들어질 때는 실이야 실. 근데 왜 여기가 까만색으로 변하냐? 그렇죠. 불에 타면서 얘 그을려서 까만색이 됩니다. 심지 주변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가 어떻게 요렇게 쏙 들어가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요렇게 깊어져. 요렇게 그러다면 초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있어. 이렇게 쑥 들어가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산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내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돼요. 나의 그림을 보고 이해하려 하지마. 알겠지?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 자, 초의 무게 변화. 처음에는 연료가 많았지? 타다 보면 연료가 그럼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럼 처음에 무게가 있어. 나중에 타고 나면 무게가 어떻게 될까? 무게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왜 줄어들어? 응? 콩놈이 녹아서 그 무게가 없어지고. 그렇죠. 연료로 쓰였죠? 연료로 쓰였기 때문에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무게는 알겠습니까? 네. 그 밖에 관찰한 거 봅시다. 불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후 하고 불면 어떻게 도 돼요? 꺼질 수도 있죠. 네. 끝부분에서 어떤 연기가 난다? 흰 연기. 간혹 가다가 까만 연기도 날 때도 있죠. 네.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흰 연기와 검은 연기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보겠습니다. 알콜 램프입니다. 알콜 램프는 초보다는 여기 무슨 색이 좀 더 보여요? 파란색이 조금 그래도 더 보이죠? 그래도 제일 밝은 거 1번, 2번, 3번은 어디가 제일 밝아요? 1번이 밝죠. 사실은 3번은 거의 투명색으로 엄청 밝은데 실제로 이렇게 파란색이 잘 보이지는 않으니까. 자, 알콜 램프 불 붙이고 하는 거. 자, 초하고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봅시다. 불꽃 모양은 같아요 달라요? 뭐 알콜 램프라고 해서 불꽃 모양이 이렇게 나오질 않죠. 이렇게 타질 않죠. 똑같이 어떤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색깔이 이제 여기서 푸른색이 추가됐죠. 자, 어디에 설명했듯이 여기 안쪽이 무슨 색이다? 푸른색이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 뭐가 없어질까? 알콜 램프 안에 알콜이 점점 줄어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콜이 이 램프에 무슨 역할을 한다? 휘발유 역할을 한다. 실제로 휘발유는 아닙니다. 연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연료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무게도 그러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손을 가까이 했을 때 보세요. 옆부분이야 윗부분이 뜨겁다. 이거는 초하고 같아야 달라요. 손을 가까이 했을 때 위가 뜨겁다는 거는 초를 태울 때와 알콜 램프 태울 때 둘 다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심지와 심지 근처 변화. 심지 윗부분은 무슨 색? 아랫부분은 이것도 초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자, 알콜 램프 여러분 본 적 있죠? 5학년 때? 보면 위에 심지가 무슨 색입니까? 까만색이죠. 그런데 아래는 보면 무슨 색이 들어있어요? 알콜에 흰색이 들어있죠. 원래는 그런 흰색 실뭉치였는데 이게 타면서 그으면서 검은색이 된 겁니다. 무게 변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줄어들 거고 불꽃이 바람이 흔들리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별표해야 될 게 여기 나오네요. 알콜 램프.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소할 때는 연기나 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별표. 3번 공통점 나오죠? 주변이 밝고 따뜻하다. 빛과 열을 내면서 탄다. 자, 양이 변한다. 무게가 줄어든다. 자, 여기서 나오는 물질 있죠? 물질이란 건 초를 태울 때는 초가 되고 알코올 램프에는 알코올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연소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과 주어진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좋겠어요. 무조건 초, 알코올 이러면 잘못된 그렇게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주어진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변에서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빛과 열을 이용하는 예라고 하는데 선생님 갑자기 왜 물질이 타면서 빛과 열이 나오나요? 이러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초를 태울 때와 알코올 램프를 태울 때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했죠. 그 중에 공통점들을 좀 봅시다. 여기 공통점 몇 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어요. 자, 불꽃 주변이 밝으려면 뭐가 비춰야 된다. 뭐가 비춰야 된다?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야. 그럼 초를 연소할 때, 알코올 램프 연소할 때 둘 다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다라고 하면 뭐가 발생해야 따뜻해질까요? 열이 발생해야 되죠. 그럼 초나 알코올 램프 모두 탈 때 뭐가 발생했다? 열이 발생했다. 두 가지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 뭐가 무엇이 발생했다? 빛과 열이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초를 태우면서 알코올 램프를 태우면서 겉모양 관찰하고 무게 관찰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통적으로 열과 빛을 낸다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열과 빛이 나는 걸 알고 이용한 거. 석유 등으로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이거 요즘은 잘 없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가스등, 석유등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불 켤 때 있죠. 지금은 도로, 가로등이나 이런 거 다 센서 등으로 돼 있죠. 요즘은 전기도 아니야. 태양열을 축적해가지고 밤에 켜고 이런 시스템이야. 친환경 시스템. 그런데 그전에는 전기줄로 해서 전기를 모두 이용했고, 그 전에는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아궁이에서 나무를 태워 생기는 열로 요리하거나 난방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무슨 시스템과 관련이 있냐면 온돌이에요. 이제 집이 지어지죠. 이제 집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한옥집을 짓는데 이게 선생님은 이렇게 짓는데 여기 방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 또 있고 여기 마루도 있고 여기 또 방 있고 여기 주방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뭘 만드냐면 여기가 주방이야. 주방. 여기 뭘 넣어서 태우겠어. 장작을 넣겠죠. 그러면 이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아궁이 해가지고 밥솥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사실 여기 아궁이 떼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돌 안에 집 밑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통이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통로가 돼 있습니다. 이게 통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통로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통로냐면 여기 나무를 태우면 뜨겁죠? 그 공기가 가는 길이야. 그 공기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집 방 밑으로. 그러면 이 여기 통로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바닥이 있고 여기는 우리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밑에 뜨겁죠? 이 뜨거운 열기가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그러면 이 방의 바닥이 어떻게 될까?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 마지막에
공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뭘 타고 올라가? 굴뚝을 타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어디까지 따뜻해져? 집까지 따뜻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온돌 시스템이 아주 세계적으로 대단한 시스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궁이에서 나무를 태워 생기는 열로 요리를 하거나 난방을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온도를 잘 없죠? 대신 뭘 씁니까? 이 보일러를 쓰는데 보일러가 무슨 방식이냐면 온돌 방식이야, 온돌. 그래서 옛날의 온돌을 지금으로 현대화한 게 보일러입니다. 외국 가면 이런 보일러 잘 없어요. 다 있을 것 같죠? 해외에 잘 없어요. 여러분이 나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가스를 태워 요리할 때 이용한다. 무슨 소리냐면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태운다 그러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 가스란 거는 뭘 의미하냐? 원료. 가스를 원료로 해서 요리를 할 때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집에 가스레인지 쓰는 친구들은 이제 가스 밸브를 열고 키면은 불꽃이 올라오죠. 그 연료가 뭐라고요? 가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물질이 탈 때 조건 알아보기 별표 3개. 별표 3개입니다. 자, 봅시다. 초가 탈 때 필요한 기체가 알아보기. 즉, 첫 번째 기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쵸? 초가 탈 때 필요한 기체 알아보기라니까 기체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크기가 다른 투명한 아크릴통으로 이렇게 덮었대요. 초를 이렇게 덮었지? 그지? 둘 다 태워. 그런데 지금 뭐 크기가 달라요? 통의 크기가 다르죠? 통의 크기가 다르면 뭐가 다를까? 공기의 양. 그렇죠. 공기의 양이 얘는 많고 얘는 적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태우고 나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자, 보세요. 큰 아크릴통 속에 있는 초가 더 어떻게 탄다? 오래 탄다. 자, 그러면은 공기는 불이 타는데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공기가 더 많은 애가 더 오래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초가 타기 전과 타고 난 후 비커 속에 들어있는 뭐 비율 비교하기? 산소 비율. 자, 공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기체들이 있죠. 산소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질소도 있고 다양한 게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뭐의 비율을 비교하냐면 산소입니다. 산소 보면 자 이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기체 채취기. 검지관은 뭐냐면 검사를 하는 관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쏙 불 태운 데다가 쏙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삐삐삐삐 하면서 이렇게 자 몇 퍼센트인지 나와. 초가 타기 전에는 몇 퍼센트가 있었어요? 여기 21%가 있었죠. 근데 초가 타고 난 후에는 몇 퍼센트가 됐어요? 17%. 그러면 산소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 아까 불이 탈 때 뭐가 준다 그랬죠? 아니 그 전에 뭐가 줄면서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초하고 알코올 할 때는 뭐 타면서 뭐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심지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초 또 알코올 그게 뭐가 된다 그랬죠? 두 글자로? 불이 탈 그렇지 원료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 산소도 불이 탈 때 원료로 쓰인다 안 쓰인다? 쓰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양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줄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불이 탈 때는 뭐가 필요하다? 기체인데 어떤 기체가 필요한다? 기체 중에서도 월? 2번 다시 읽어보세요 전부. 친구들 집중하고 읽어보세요. 다시 읽으세요. 시작. 초가 타기 전에
또 산소를 비교했는데 타기 전후로 산소의 양이 어떻습니까? 많아졌어요? 작아졌어요? 적어졌죠? 그럼 쓰였다 안 쓰였다? 쓰였다. 그러면은 물질이 탈 때 필요한 기체는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산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산소는 불에 탈 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가 탈 때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율이 줄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물질이 타려면 여기 빨간색 있죠? 여기 다 같이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물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산소가 필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산소를 모은 병에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커지고 향이 잘 탑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탈물질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병이 있어요. 이렇게 병이 있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향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기 나는 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불이 여기 막 나진 않고 연기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네. 이거를 딱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가 이제 불이 엄청 약해. 약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불이야.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태우고 있었어. 근데 이거를 산소가 가득 든 직기병에 넣으면 여기가 산소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후악 하면서 훅 하고 연기를 엄청 많이 냅니다. 더 잘 탄다는 건가? 잘 안 탄다는 뜻일까? 산소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더 잘 탄다 아니면 더 안 탄다? 더 잘 탄다는 거야. 산소는 불을 잘 타게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오세요. 연소의 세 가지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이 연료죠, 연료. 연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소는 잘 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네. 공기.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고 합니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 온도긴 온도인데 어떤 온도라고요? 발화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야. 발화점이란 건 뭐냐면요. 여기 와서 읽습니다. 여기 읽습니다. 시작. 어떤 물질이 불에 직접 닿지 않아도 타기 시작하는 온도. 자,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불꽃에 닿으면 타기 시작하잖아. 근데 이런 말이 아니라 몇 도 이상이 되면 불을 안 붙여도 불이 붙는다는 거야. 발화점,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까지 되어야 타는 거예요. 냉동창고에서 아무리 불 붙일래도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 왜? 그렇지. 온도가 뭐 이상 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발화점 이상이 안 되면 불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래서 겨울이라기보다 추운 데서는 이제 냉장고나 냉동창고 이런 데서는 불이 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고 하는데 이 발화점이라는 거는 물질마다 다 달라요. 물이 타는 온도가 불은 잘 붙진 않지만 다른 걸로 알겠습니다. 이 종이가 불에 붙는 거랑 나무가 불에 붙는 거랑 온도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발화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화점이란 건 그 물질마다 온도가 전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나무는 한 120도 돼야 된다고 하면 종이는 100도 이러면은 다르게 될 수 있어요. 자,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뭐와 뭐를 내는 현상? 빛과 열을 내는 현상. 아까 말했죠. 타는 거, 즉 타는 게 뭐라고? 연소. 근데 연소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산소와 뭘 해서 반응해서 무엇과 무엇을 내야 돼? 빛과 열. 네. 산소, 빛, 열. 이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연소는 그냥 타는 거요 하면은 연소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연소를 얘기할 때는 산소와 반응해서 무엇과 무엇을 내는 현상?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연소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타는 거예요 하면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모닥불에 부채질하는 모습과 연소에 필요한 조건. 이게 파닥파닥 하면은 뭐가 쑥쑥 들어가? 공기가 들어가지. 공기 중에 연소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공기 안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산소가 있죠. 즉 부채를 막 붙여주는 거는 뭐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산소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불이 타고 있을 때 산소를 더 넣어주면 어떻게 탄다? 더 잘 탄다 그랬죠. 즉 이렇게 모닥불을 할 때 부채질 해주면 더 잘 탄다, 더 안 탄다? 더 잘 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나무는 여기서 탈물질, 즉 연료라 그랬죠. 부채질로 뭘 공급해요? 산소. 공기 중에 이미 산소가 있지만 더 넣어줌으로써 더 잘 타라고 하는 거죠. 자, 불씨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 불꽃. 자, 밑에 더 있으니까 실험이 있네요. 실험 봅시다. 불을 직접 붙이지 않고 물질 태워보기입니다. 원래 불을 대야지 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는 무슨 판이냐면 철판이야. 철판. 철판은 한쪽이 뜨거워지면은 다른 쪽으로 열이 전달돼요. 이거 우리가 전에 뭐라고 배웠죠? 열의 뭐라고? 전도라고 배웠죠. 금속은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전도가 잘 좋은 철판을 놨는데, 자 보세요. 성냥의 나무 부분하고 머리 부분, 여러분 보통 성냥을 어떻게 켠다고 알고 있어요? 머리를 옆에 탁 긋죠. 그러면 어디에서 불이 발생해요? 앞에서 불 발생해요? 아니면 나무에서 발생해요? 머리에서 발생하죠. 그런데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야. 나무인지 뭐 나무의 성분 때문에 그런지 머리 성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불을 붙여요. 머리도 그렇고. 자, 그렇게 합니다. 요것만 하면은 그냥 좀 이따 보면 불이 붙겠거나 아니면 안 붙으면은 나무겠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로 다 합니다. 자, 여기 뜨겁게 했어. 얘는 바로 밑에 있죠. 그러니까 누가 바로 열을 받아요? 성냥의 머리가 바로 열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탁 난 거야. 근데 얘는 봐봐. 그림이 불꽃이 오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죠. 뭐와 뭐 사이에요? 나무와 머리 사이죠. 근데 열은 전달될 때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거리가 같은 이렇게 똑같이 뜨거워져요. 똑같이 뜨거워져. 그러면 자, 성냥 머리 부분하고 지금 나무 부분하고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뜨거워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켜봤더니 뭐가 먼저 불에 타버렸어? 머리 부분. 그럼 발화점은 뭐가 더 낮을까? 머리가 더 낮고 얘가 더 높다는 거죠. 낮으니까 빨리 타는 거지. 자, 요 실험을 보고 나서 자, 보세요. 성냥 철판 가운데 가열하면 머리 부분에 불 붙고, 두 번째, 머리와 나무 부분 중에 뭐가 먼저 붙습니다? 머리 부분에 붙습니다. 머리 부분이 뭐가 낫다? 발화점. 자, 보세요. 여기 직접 불 붙이지 않고 물질 태우는 방법. 볼록 렌즈로 하는 거. 열이 모이면, 한 점으로 모이면 뜨거워져서 에너지가 많이 모여서 탄다. 또는 부싯돌, 쇠조각 마찰하는 거. 부싯돌 촥촥촥촥 해서 하는 거 봤어요? 실제로 불 붙이는 거 못 봤어도 부싯돌이 있는 건 알죠? TV에서 하는 거, 이런 걸 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물질의 온도를 높이면 물질이 탑니다. 이게 무슨 점이야? 그러면 발화점이 되면 왜 타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물질이 뜨거워졌기 때문이고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불이 그냥 어떻게 된다? 붙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네, 다음 장. 자, 전기장판과 같은 전기기구로 불이 발생하는 이유. 전기잖아. 그냥 전기인데 왜 불이 나느냐. 전기장판은 계속 켜놓으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 온도가 높아지면
불이 없어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랬죠? 발화점까지 뜨거워지면 발화점까지 뜨거워져 버리면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했죠. 전기장판이 그런 거야.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발화점까지 가버린 거야. 그러면 불꽃이 없어도 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전기장판 안에는 걔는 발화점이 좀 높았는데 높아서 높으면은 불이 빨리 붙어 천천히 붙지. 근데 그 옆에 종이가 있었던 거야. 종이는 발화점이 높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다? 탈 수 있다. 온도가 뜨거워져서 옆에 게 갑자기 타버리는 거야. 발화점이 낮은 애들이 발생한 열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물질이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 그러면 물질이 탄 후에 어떤 게 생기나? 자, 보세요. 물질이 연소하면은 연소 전 물질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연소 전에 초연소 했었죠? 초가 연소할 때는 전에는 이렇게 초가 있었고 심지가 있었지? 근데 연소, 즉 태우고 나면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대. 얘가 나중에 되면 이런 모습이죠? 거의 없죠? 맞습니까? 근데 뭐가 새로 만들어지냐 하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게 실제로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지금 나옵니다. 초가 연소한 후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석회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할 수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하죠. 전혀 뭐 알 수 없는 거. 자, 봅시다.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있어요. 종인데 이런 파란색 종이에요. 파란색 종인데 얘는 뭘 닿으면 물이 닿으면 어떻게 변한다? 빨간색으로 변해요. 자, 푸른색 염화 코발트는 물에 닿으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붉게 변한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만 우선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석회수는 자,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뿌옇게 된다. 이런 성질만 알고 있어요, 지금은. 자, 밑에 실험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초를 태웠죠? 태우고 나면 얘가 점점 줄어들겠지?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뭘로 막아놨어요? 비커 또는 직기비용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면 공기가 이 밖으로 셀까 안 셀까? 안 새. 그러면 여기 안에서 물질이 초가 타면서 생긴 물질들은 다 이 안에 있다 없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 나갔으니까. 여기 벽에 뭐가 붙어있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죠. 얘는 뭘 만나면 어떻게 변한다? 물을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붉은색. 즉 물이 생기나 안 생기나 알고 싶어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두 번째, 자, 태웠어. 이렇게 태우고 나서 여기 물질들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종이는 여기서 아까 확인했겠지? 무슨 색으로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 다음 이거 보세요. 뭘 넣었어요? 얘를 뒤집어 가지고 석회수를 넣었어. 석회수가 뿌옇게 되면 뭐가 있었다는 거야? 이산화탄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실험을. 자,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 코발트 종이 있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얘가 변하면은 물이 있는 거고 안 변하면 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봅시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넣었습니다. 꺼지고 연기가 난대. 타고 나니까. 자, 염화 코발트 종이가 어떻게 변합니다? 그럼 뭐가 생겼다? 이 안에 물 넣은 적 있어요? 없어요? 태울 때? 없어요. 근데 다 타고 나니까 뭐가 생겼다는 거야? 물이 생겼다는 거야. 연소하고 나면 뭐가 생긴다? 물. 자, 여기 나오죠. 연소한 후에 물이 생겼다. 그 다음 석회수에 기계병에 넣고 흔들었다. 뿌옇게 흔들어지면 뭐가 있다는 뜻이었죠? 아까? 이산화탄소가 있었다는 거였죠. 처음에 이산화탄소 분명히 공기 중에는 있었을 거야. 근데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매우 적어요. 석회수 그냥 꺼내놓는다고 해서 뿌얘지잖아. 일어서세요? 네, 뿌얘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뿌옇게 됐죠? 이산화탄소가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즉 연소한 후에 크기가 줄어들고 무엇과 무엇이 생겼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겼다. 물질이 연소하고 나면 무엇과 무엇이 생긴다고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밑에 보겠습니다. 초와 알코올이 탈 때 공동적으로 뭐와 뭐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빛과 열. 이제 연소를 얘기할 때는 물질이 타는 거요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물질이 불에 직접 닿지 않아도 타기 시작하는 온도. 무슨 점? 발화점이라고 했죠.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탈물질, 연료였죠. 두 번째 공기 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산소가 있어야 되고 온도는 발화점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4번 초가 연소한 후에 크게 줄어든 가등은 초가 타서 무엇과 무엇으로 변했죠?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했다는 거예요. 네. 자, 다음 핵심 개념 보겠습니다. 초와 알코올이 탈 때, 즉 연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 불꽃 주변이 밝고 따뜻해지고 빛과 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질의 양이 변함. 연료로 썼으니까 줄어들겠죠? 자, 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초가 탈 때 필요한 기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개념 2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1번 실험 이거 기억하면 돼요. 큰 거, 작은 거 할 때 누가 더 오래 타? 큰 거 더 오래 탄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자, 이 향 이거를 산소 있는 병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더 갑자기 많이 빨리 탄다 했죠. 2번 3번 불을 직접 붙이지 않고 물질을 태우는 방법. 이거 알코올 램프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타고 자 했을 때 뭐가 먼저 타죠? 성냥 머리와 나무 중에 머리가 먼저 탄다 그랬죠. 자 그러면 발화점은 뭐가 더 높다? 나무가 더 높고 머리가 더 높다. 얘는 불이 닿지 않아도 탈 수 있다 없다? 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물질이 불에 직접 닿지 않아도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물질이 타려면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 돼야 된다. 방금 했던 내용이에요. 자, 푸른색 요금막 코발트 종이 하면 뭘 만난다고 생각해야 돼? 물. 무슨 색? 붉은색으로 변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석회수가 어떻게 된다? 뿌옇게 흐려진다. 뭐가 생겼다? 이산화탄소. 물질이 타고 나면은 무엇과 무엇이 생긴다? 물과 이산화탄소. 이게 중요하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